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 종목 200조 잭팟 터졌다. 과연 어떤 잭팟이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 매년 50% 급성장한다. 어떠한 부분에서 50%가 급성장하는지, 과연 삼성과 정부가 투자하는 거는 어떤 걸 투자하는지, 자,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업종 중에 하나죠. 제약바이오 대장주. 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와 함께, 그 매년 50% 급성장하면서 200조 잭팟을 터뜨린 이 기업이 무엇이 될지, 방송을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보면은 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오늘 또 뉴스가 나오는 게 윤석열도 뭐라고요? 띄운 제약바이오다. 수혜 기업은 어디일까? 자, 최근에 들어서야 뭐 계속해서 나오죠. 뭐 인수위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사이익이 받는 업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사실 이슈가 못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뉴스도 툭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혜받는 기업은 어디일까를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해외 기업의 국내 바이오 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하며 규제안에 나선 상황에서 최근 뭐가 된다고요? 공격적인 투자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D바이오센서, 시젠 등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단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은 어디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D바이오센서, 시젠 등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제약주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수혜받을 기업이 SK바사라든지 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면 좋을 것인가? SK바사라든지 삼성이 뭐 하는 거? 신규 투자라든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 제약 산업이 있을 겁니다. 육성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있을 거라고요. 그 업종이라든지 거기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 할 확률이 높다. 수혜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투자와 함께 수혜를 받을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뭘 봐야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D바이오센서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뭐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왜? 공격적인 투자 중인 얘네가 수혜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투자는 뭘 보자? 섹터라든지 섹터는 제약이죠. 이 제약군 중에서도 많은 이 테마가 있죠. 그래서 제약군 중에서 어디에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어떤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어떤 뉴스요? 자, 역시나 어제 오후 저녁, 오늘 이른 아침 나온 뉴스고요. 자, 삼성 뭐 한다? 삼성과 SK도 뭐 한다? 뛰어들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블루오션으로 새로 주목되고 있는 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약품 시장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CJ 등 대기업 비롯한 바이오업체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제약 바이오에도 이 테마가 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다시피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생소하다기보다는 아직은 뭐 상용화가 되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시장 자체가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에 비해서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약 바이오가 뭐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해본 게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관련되는 수혜주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찾아 나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 자,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앞서 두 가지의 기사로서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였잖아요. 그럼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 이게 과연 시장의 성장성이 따라와 주는 거겠죠. 이 시장 자체가 큰 규모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습니다. 왜? 제약 바이오에서 늘 얘기하는 게 항암이 굉장히 이슈를 세게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암 시장에 대한 항암 시장에 대한 이 제약 시장 자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 규모도 따라가 줄까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자, 암 관련 정주 연구, 이건 뭐 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진행 중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신경 쓸 건 이겁니다. 2021년도에 뭐라고요?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7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49.1%의 성장률은 거의 매년 평균 약 50%죠. 약 50%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뭐한다? 오는 2026년에는 그냥 5년 동안에는 뭐한다? 55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서 뭐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내 주도권 잡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매년 50%의 성장률이 나와줄 만큼 적어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니다.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우리가 지금부터 저가 매수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큰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늘 말하지만 제약 바이오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굉장히 사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제약 바이오도 늘 말했지만 일단 제약 바이오를 까놓고 봤지. 여기다 나오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 뭐 이 파이프라인 쪽으로 가서 이제 암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감각기관도 있고 근골격계순도 있고 우리 코로나도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무슨 치료인가? 유방암이 이건 유방암도 항암이랑 똑같겠죠? 어쨌든 항암이 되느냐, 아니면 당뇨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치매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제약 안에서도 너무 많이 나뉘다 보니까 사실상에 뭘 사야 될지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과연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서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죠. 왜? 어찌됐든지 이게 이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유전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암으로 가든 신경계로 가든 감각기관 가든 근골격계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뭐 할 수 있다. 실제로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제 꼭 필요한 기술이 있을까요? 필요한 기술? 이런 필요한 기술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어디로 가든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해봐야 될 거는 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찾지 말고 필수적으로서 이제 필요한 것, 정말 필수적으로서 어디로 가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더 봤더니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자, 여기 나오죠. 유전자 치료제는 뭐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병하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 자, 4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최근에 2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가 날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자, 굉장히 보다시피 2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품에 허가가 날 정도 개발이 어렵다는 거는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아직도 시장 자체에서 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뭡니까?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핵심 기술은 뭐다? 전달체다. 치료 물질인 정상 유전자를 세포 내 원하는 위치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자, 전달체가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유전자 치료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늘 얘기하지만 자, 유전자 치료제 이 제약에서 내가 다른 걸 구분 못한다고 하면 어디로 갔던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기술을 우리가 사자라는 거죠. 그것만 사고 있어도 이 다리를 다 걸쳐놨기 때문에 뭐가 수혜받아도 얘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봤더니 이 유전자 치료제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기술은 전달체라는 거예요. 이 전달체가 유전자
개발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전자 치료제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자? 이 전달체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를 찾아서 사놓고 기다려놓고 있으면은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매년 50%가 꾸준하게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전달체 관련되어 있는 기술, 전달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이 전달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당장에는 시장에 많이는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정말 최근에 나온 뉴스죠. 자, 약물 전달체보다 엑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엑소좀 개발에 지금 뭐 한다? 본격화를 하고 있다. 정부라든지 산업 활성화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 약물 전달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엑소점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한참이다.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뭐 한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엑소좀은 세포에서 유래한 지름 50에서 200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로 세포 간 신호 전달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를 통해 세포 치료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보관과 유통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뭡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서 전달체 관련 기술 중 하나가 뭐가 있다? 엑소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엑소좀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사실 엑소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 합니다. 대웅제약은 최근 엑소스템색과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치료제 공동개발 협약 체결했고요. 종근당은 자회사 종근당 바이오는 엑소좀 신약 개발 기업 프로스테믹스와 보면 프로스테믹스와 이제 종근당 벌써 3개 나왔죠. 네, 휴메딕스는 엑소스템텍과 엑소좀 기반. 그래서 휴메딕스 4개 나왔습니다. 자, 휴메딕스 쭉쭉쭉 휴메딕스 그다음 4개. GC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까지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엑소즘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관련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 이슈가 강하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늘 얘기하자면 저는 뭐라 했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사서 물릴 만한 그런 종목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뭐라고 했습니까? 꾸준하게 우상향, 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그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엑소점은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이미 이슈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 이 기사 안에만 관련주가 5개 이상은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찾아보면 엑소점 관련 수혜주는 정말 10개 가까이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 굳이 좀 바닥에 있는 종목 좀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은, 최근에 차라리 이슈됐던 종목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디포스트가 뭐라고 해요? 4월 4일에 최근에 이슈가 됐죠. 자, 엑소좀 플러스와 엑소좀 치료제 공동 연구에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메디포스는 엑소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과 생산을 맡는다라고 하면서,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엑소좀은 많은 글로벌 제약사가 앞다퉈 기술 투자하는 분야다. 국내 엑소좀 분야 탑티어인 엑소좀 플러스와 협력하게 돼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엑소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된 메디포스트, 차트 자체로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막 고점이 있지 않습니다. 메디포스트라는 차트를 보면은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바닥, 이 구간대가 이제 여러분 흔히 늘 얘기한 뭡니까? 전고점 돌파 실패하고 이제 전고점 터치 반등, 전고점 터치 반등, 전고점 터치, 늘 한 2만원 구간 정도 때 오면은 반등을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최근에도 여기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기서 지금 엑소즘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를 살살살 올리고 있죠. 그럼에서도 앞서 거래량이 터진 거 대비해서는 강한 거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강한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더 큰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엑소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오늘 이거 말고 저는 사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200조 잭팟이 터졌다했잖아. 왜 200조 잭팟이 터졌는가를 보면은, 자, 오늘은 이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유전자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 가치 이슈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치 자꾸 나오면은 뭐 구린내가 난다고 했죠. 자, 어떤 이슈가 나오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자, 설대우 교수가 뭐 한다?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 세계 최초 개발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를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 그래서 대충 내용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자, 현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대부분의 전달체는 뭐다? 세포 내로 들어가는 본질적 기능을 가진 바이러스다. 자, 설 교수는 바이러스의 자가복제 기능을 없애고 세포 침투 기능만 살려 목표한 지점에 유전자를 전달하도록 한 게 바이러스 전달체라고 설명했고요. 뭐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서 지금까지 통상 사용되는 전달체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AV예요. 그래서 1회 투약에 각각 10억 원과 25억 원이지만 치료 효과가 좋은 망막질환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와 척수성 근위촉증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에도 AAV가 사용됐다. 하지만 AAV는 뭐다? 이 AAV가 문제가 긴 유전자는 전달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뭐 한다고요? AAV를 전달체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유전자 치료제가 왜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냐고 하면 사실 이거 한계죠. 이거 한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 긴 유전자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금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는 GLAD라는 게 이게 지금 이번에 만들었던 유전자예요. 새롭게 이제 신개념 이 유전자 이 전달체, 이번에 성공했다는 그 전달체입니다. 어쨌든 AAV로는 전달할 수 없는 긴 유전자도 전달이 가능하다. 사람 유전자는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다며 AAV 외에 많이 쓰이는 게 렌티바이러스 전달체고, 이 전달체는 비교적 긴 길이의 유전자도 탑재가 가능하다. 자, 그러나 정상 유전자를 세포 내 다른 유전자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다른 유전자에 끼어들면 제 역할을 잘하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제 기능을 못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오히려 다른 새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전달체, 이 전달체 문제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개발에는 한계가 있던 것인데, 지금 이제 GLAD 전달체를 활용해서 첫 번째로 동물실험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이 유전자는 워낙 길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GLAD 전달체만이 이 유전자 전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졸게스마 대상 질병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이 설 교수라는 사람이 만든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 유전자 전달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설 교수가 이야기하는, 설대우 교수가 얘기하는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 세계 최초 개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거 관련된 정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금 이 설대우 교수의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라는 뉴스를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면 얘네가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처음 등장했을 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기억나시죠? 그래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제약바이오 붐이 한번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줄기세포 붐이 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설대우 교수의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 이것도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설대우 교수의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거의 과거의 그 뉴스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대우 교수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다? 여기 이거죠.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뭐 한다? 세계 최초 200조 시장,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 개발 성공 회사 투자에 부각됐다. 이게 지금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가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이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 핵심 기술인 유전자 전달체 뭐 했다? 바이넥스가 투자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합니까? 정말 여기서 이 설 교수의 말대로,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의 말대로 이 전달체가 앞으로 유전자 치료제 모든 이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잭팟 터진 거죠. 200조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주신 거는 뭐다? 이제 바이넥스라는 기업인데 사실 뭐 얘가 근데 신용도가 너무 꽉 찼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라 어차피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안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하방 추세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신용도의 검은색. 검은 신용이라는 거는 신용도가 너무 많아서 개인들이 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10,000원 정도까지 크게 열어놓고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시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종목 말고 내가 천천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을 좀 천천히 꾸준하게가 아니죠. 장기적인 종목 말고 내가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 빠르게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늘 뭐라고 했어요? 이 구글 플레이어에 뭐 하시라?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강태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어플이 나와요. 어플이 나와서 이렇게 뭐 합니다. 쭉쭉쭉쭉 있다. 그래서 단기간식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윙이푸드 급등 나왔죠? 윙이푸드 급등 나왔을 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4월 14일입니다. 뭐 5거래일? 3거래일 아니죠? 4월 14일이면 며칠이야? 자, 14일이니까 2거래일이죠. 2거래일 만에 윙이푸드를 매수했을 때 오늘 그래도 강한 상승은 아니어도 한 18%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수익 노리는데 충분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노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어플 진이강태공 다운 받으셔가지고 단기간 신종목 참고하시면 도움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